회의 시간에 멍 때리던 바로필 직원들의 사사로운 궁금증을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아니, 저희 이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제키, 나현입니다. 맞다, 이거 하셔야 했는데. 왜 저를 보세요? 왜? 아니, 원장님 안 하시면 서운하죠. 열심히 할게요. 모르겠다. 저희 되게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두 번째 녹화까지 시작이 됐어요. 네, 다들 좋습니다. 전에 올라갔던 거 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속상한 게, 요새 또 이러네. 이게 제가 이 마이크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좀 쓰긴 할 건데,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 마이크, 이 손뭉치 자체가 이제 영양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양제 못 잃어. 라는 그런 필링으로 이렇게 딱 고정해서. 남친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키스 얘기한 게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왔잖아요. 맞아. 뭐 그거 아닌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선글라스만 봐도 그래 보여요. 제가 오늘 좀 방송 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뭐 쌍수했냐,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너무 열중하면서 일을 하다가 막 눈을 이렇게 부비는데 알레르기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면서 눈이 진짜 빨갛게 충혈이 되고 이물감이 너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 정도로 네. 저 상태가 심해지면 흰색 이 흰자가 튀어나와요, 앞으로. 맞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증상이 처음 일었을 때 저는 눈에 이물감이 있는 이유가 제 흰자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나오는 건 때문인지 모르고 이게 어떤 이상한 막이 끼어서 내가 이물감이 드는 거구나 하고서 그 막을 제거하려고 손으로 또는 핀셋으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 큰일 날 뻔. 근데 그쵸? 지금 여기도 보면은 되게 얇게 뭐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듯이 이물감이 계속 있는 뭔가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되자마자 사실 이선미 원장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침 오늘 녹화 날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알레르기가 여태까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선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셔서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거를 낫게 하려고 별별 돈을 다 들였어요. 한의원에 가서 진짜 이불 바늘 만한 침도 맞아보고요. 여기 콧구멍에 이렇게 콧구멍에 맞아보고, 그리고 뭐 머리도 막 무슨 침을 맞고요. 그리고 한약도 많이 먹어보고, 당연히 뭐 이비인후과 갔다가 결국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기를 좀 다 긁어내는 수술 진행하고서 좀 많이 완화가 어디를 긁어냈다고요? 여기 안쪽을 긁어내는 비염 수술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축농증? 네네. 축농증 수술. 네. 좀 비염이 이제 좀 이렇게 심해지면 뭐 축농증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골자는 결국 제가 이렇게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영양제로
좀 완화가 될 수 있거나 고쳐질 수 있으면 저는 이건 계속 충성 고객이 될 마음이 있다. 왜냐면 저는 간절기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입천장이 간지럽기 시작하고 뭐 코가 막히는 건 물론 계속 뭐 알레르기인지 뭐 비염인지 뭔지 모를 그런 증상들로 항상 만성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요즘에도 계속 그래요? 수술한 후에도? 네. 최근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23살 때서부터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무도 23살이라고는 생각 안 네, 했을 거예요. No. 그래서 약 5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나? 네. 일단은 처음에 물어보신 유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적으시려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당연히 우리 좀 적어야죠. 이렇게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취지인데 적고 계시네요. 일단은 유전과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전과 유전 질환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유전 질환은 실제로 들어보신 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아이들 태어날 때 좀 문제 있어서 태어나는 아이들. 유전 질환이죠. 제가 굳이 병명을 나열은 안 할래요. 그냥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네네. 않아요. 너무 그분들한테는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전 질환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뭐 유전자가 있을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뭐 우리가 뭐 트랜스로케이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서로 앞뒤가 바뀌어 있다든지, 빠진 게 있다든지, 이런 유전 질환하고 지금 제키님이 얘기했던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거죠. 유전 질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유전입니까라고 얘기하면 참 힘든 얘기예요. 답변하기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분명히 알레르기는 유전적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레르기일 때 자녀분들이 알레르기일 가능성은 제가 퍼센트까지는 못 찾아봤고요. 우리가 큰 병들은 퍼센트가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근데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유전적인 소인은 있다.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가족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족력.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비염이 있으셨는데 나도 비염이 있어요. 가족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는 해요.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긴 얘기라서 이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알레르기라는 거는 환경적 요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 교과서적인 정답을 드린다면 1번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곳에 있는다? 정답이에요. 회피. 회피. 교과서의 1번 치료 방법은 회피예요. 회피. 내가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를 소탕하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야죠. 그렇군요. 뭐 그다음에 나는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나요.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 복숭아를 안 먹는 거죠. 특정 꽃이나 풀 같은 거가 있을 때 만약에 나는 알레르기가 생겨요라고 하신다면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의학 교과서에.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하기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먹게 되죠. 히스타민이라는 세포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세포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게. 다만 아쉬운 거는 약 먹을 때뿐이죠. 약 먹으면 가라앉았다가 뭐 유발 요인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생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추천해줬던 방법이 항히스타민제 중에 뭐 세티리진 그런 게 있죠. 네. 있죠. 아주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먹으면 신기하게 다 낫는데 제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또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제가 뭐 N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네이버요? 아니 뭐 저번에 키스 얘기도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 저희는 공중파가 아니에요.
제키님 선글라스 쓰시더니 연예인병이죠. 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세티리진을 자주 복용하면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히스타민제를 대표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세티리진에 대한 얘기인지는 저도 찾아봐야 알지 저는 못 들어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약을 먹을 때는 순작용과 부작용을 저울질해서 순작용이 압도적으로 클 때 약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 가려우신 그 불편한 상황에서 막 비염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약 없이 버티기라는 게 어렵죠. 정말 이 조그만 한 알만 먹으면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제키님은 다행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로도 안 돼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되죠. 사실은 그때뿐이라는 게 문제인데, 자, 교과서적으로 보면 알레르기는 회피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정말 필요할 때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로 치료가 끝나요. 그러면 완치는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 한의원 가서 한약도 많이 드시고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학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까지도 지금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레르기라는 게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거는 말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면역은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적절할 때 좋은 거예요. 적절할 때. 세도 좋지 않고 약해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 흥분을 해야지 맨날 흥분해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게 중요한데 오늘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희는 장에서 많이 찾아요. 장에서. 그래서 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 면역세포의 70% 80% 가까이가 다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민간적인 의료에서는 그러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게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장 하나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장부터 좀 살펴봐요. 그래서 장을 최적화시켜 놓고 또 한번 살펴봐요. 결국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의학적인 기초는 당연히 맞는 거지만 왜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능의학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근원을 치료한다면 저는 완치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아까 영양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특정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맞춤 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내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뭐 또 시청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뭐 검진을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팁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항히스타민제로서의 영양제가 있어요. 나연님 뭘까요? 그건 저 몰랐어요. 나연님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뭐 다른 것도 이미 알고 있다는. 자, 하나 찍어보세요. 우리 먹는 영양제 중에서 네. 대표적인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는 영양제. 나연님. 많이들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 또 좋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거 근데 제키님. 원장님이 좀 주세요. 퀴즈 내실 정도면 네.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이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 힌트 타이레놀, 개보린? 그건 영양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되게 항상 그 반전의 답변을 주시기 아니, 때문에 영양제라고 영양제, 하셨어요. 오케이. 뉴트리션, 영양소. 힌트. 네. 피부 미용에 좋아요. 비오틴? 비타민 C? 정답.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D? 그럼 비타민 맞췄네. 고마워. 아니 우리 수준이 제키님. 아니 왜 방송이 두 번째 녹화인데 왜 수준이 더 내려가죠 이거? 죄송해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없으신가? 보이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비타민 C가 굉장히 강력한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해요. 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그거 말고도 비타민 D도 면역과 영향이 당연히 있어요. 대표적이지 않다는 측면이지.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도 있고 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양파에서 나오는 성분도 알레르기와 연관성이 있고 그 외에 비타민 B군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 그 이물바 봐주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나 그래도 좀 가볍게 알레르기를 위한 영양제 하나만 좀 비싸지 않은 거 먹고 싶어라고 하면 비타민 C를 조금 꾸준히 드셔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와 이거 진짜 꿀 정보네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그 안에 구름산 남아있지 않아요? 그 빨간 드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꺼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타민 C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요. 골고루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몸이 최적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알레르기처럼 과민 반응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 배워갑니다. 근데 지금도 신기하다. 눈이 불편하신가요? 선글라스는 계속 끼고 계시는 거죠? 선글라스 좀 벗어볼까요? 네. 좀 벗어봐 좀 제 주세요. 얼굴 보고 싶으시죠? 저희 큰일 났어요. 저희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저 한 7살 때쯤에 엄마. 지금 다 나았어요. 지금 가라앉으셨네요. 네. 네. 좀 붉은 정도? 네. 약을 항히스타민제 드신 건가요? 우선은 아까 안경을 끼고 있었던 이유는 빨갛기도 했지만 제가 그 이물감 때문에 계속 눈을 부비게 되니까 더 심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진 않고 일단은 계속 손이 눈으로 가지 않게끔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필요할 때 당연히 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몸이 아까 예민해져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뻔한 얘기지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몸이 많이 예민해져 계셨나 봐요. 그러게요. 제가 또 몸이 많이 예민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네 많이 예민해져 있었죠. 맞아요. 네. 아니 아까 들어오시는데 저 진짜 무슨 되게 슬픈 사람인 줄 맞아. 엄청 오열을 울다가 하고 저런 오신 눈이 줄 엄청 알고. 붓고 빨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딱 대표님과 미팅 직전에 그 빨간 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우니까 약간 좀 뭐랄까 딱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무튼 이것도 네 허트 되나요? 아니 안 됩니다. 네. 아 진짜 그러면 비타민 C는 진짜 꾸준히 먹어야 하긴 하겠네요. 목적이 많아요, 되게. 비타민 C가 좋은 데가 우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 그 약하고 영양소가 다른 점은 약은 집중된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죠. 그러니까 약은 반드시 필요할 때 드셔야 되는 건데 영양소가 갖고 있는 장점은 두루두루 우리 몸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 여러 분야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를 미백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비타민 C가 얼굴을 하얗게 해준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조그만 그것도 일종의 뭐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스테로이드를. 근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얼굴이 하얘져요. 뽀샤시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드시다가는 폭망하는 겁니다. 이제 몸 근데 다 박살나는 거예요. 저 정말 이상한 거 엄청 많이 들었나 봐요. 왜요? 저는 스테로이드를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걸 몰랐고 스테로이드를 어디서 추출하냐고 들었냐면 또 어디서 이상한 이거 거를? 근데 진짜 말해주세요. 아니 이야기하세요. 황소 고안에서 뭐 갑자기? 근데 이거 만든 일리는 네.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저는 뭐 언급한 적은 없고 그
거기 그 부분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저장돼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네. 뭐 얘기하다 말았죠? 스테로이드. 근데 이제 이제 뭐 얘기를 못 하겠네. 아니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로는 다 좋다. 뭐 바르면 하얘지고 상처 위에 바르면 뭐 상처가 낫고 먹으면 뭐가 호전이 되고 나아지고 하지만 그게 왜 나아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설명이 불가하다. 그리고 그 물질은 거기에서 추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친구분이 한 적이 있어요. 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분이 뭐 의료인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그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우리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뭐 큰 그림에서는 스테로이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기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거기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먹었을 때 스테로이드의 일부를 섭취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부터 스테로이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저는 찾아본 적은 없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왜 앞에 황소예요? 아니 저기 남자 소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소도 있고 굳이 황소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 고환이 있는 동물은 모든 동물에는 거의 다 있을 텐데 왜 하필 황소인지도 웃길 뿐더러 그럼 그걸 어떻게 채취를 하냐도 웃기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고 자, 네. 저기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부신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부신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부신 기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부신은 스테로이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좀 충만해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드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올라오고 불필요하면 걷어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가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피부가 뽀샤시해지고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 C가 어떤 뭐 피부 미용에 좋은 그 한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라는 거는 다양하게 아까 항히스타민제로서도 작용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먹는 것은 현대인들한테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필요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비타민 하면 기억나는 게 뭐 비타민 주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엄청 약하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방문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거랑 별개로 또 비타민은 워낙 이제 결국 요즘에 뭐 영양소가 부족한 현대인은 없다. 영양분이 과다해서 문제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요? 현대인은 칼로리가 넘치고 영양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칼로리.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양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좀 착각이에요. 요거는 제가 언젠가 다음 편에 한번 영양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워낙 긴 얘기라서 네네. 그냥 비유만 들면 똑같은 과일과 채소도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영양소가 거의 바닥나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칼로리는 그대로죠. 그래서 현대인은 저는 항상 주장하는 건데 현대인은 칼로리는 넘쳐나고 영양은 역설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결국 살만 찌겠죠.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입에 맞지 않는 거친 음식들이죠. 그렇군요. 그거는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 할까요? 궁금한 게 참 많으세요. 제가 항상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예 말씀. 그러면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글라스 쓰셨던 제키님이 선창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선글라스 다시 끼고. 이거 물어봐도 되네? 아니 끼면은 사람이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나 봐요, 효과가. 이 선글라스가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이런 거 해줘요. 그렇게 끊을 때. 이거 물어봐도 되네? 다음 편에서 봬요.